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10가지라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하나면 다른 영상 안 보셔도 충분합니다.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거나 차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전원주택은 장단점을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면 보다 행복한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나이가 들면 고향이나 시골에 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일도 있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자유와 더불어 여유롭게 전원생활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 세컨하우스로 전원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원주택을 공부하고 선택하는 것이랑 모르고 선택하는 것이랑 그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경험이 있으면 방향과 도착 지점을 알 수 있는데요. 경험이 없거나 직접 살아보지 않았으면 깊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원생활입니다. 좋은 전원주택을 발견했어도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첫 번째, 집 입구가 도로인지 사도인지 확인은 필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의 집이라면 괜찮은데 간혹 사도, 즉 타인의 땅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골치 아픕니다. 전에 살던 사람은 그 토지 소유자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사람이 바뀌면 토지 사용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거나 비용이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뉴스에서 나오는 실사례 많이 보셨죠? 9시 뉴스에 나올 때도 많습니다. 도로에 아무도 못 지나가게 자기 땅이라고 쇠말독을 박아놓는 거, 이럴 경우 정말 미쳐버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고 참다가 삽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맹지인지 아닌지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로와 접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집 입구가 도로인지 사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원주택 단지로 구성된 집입니다. 전원주택 단지로 구성된 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옆집 간의 소음, 사생활 침해, 이웃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전원주택들이 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불편한 단점들이 생기는데요. 일단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본인이 사람을 잘 사귀고 친화력이 있다고 해도 옆집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사실 지내다 보면 다 내 마음 같지 않죠. 무슨 일로 인해서 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이웃 사촌에서 이웃 왼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순간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들어앉아 막걸리 한잔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관계 문제가 아닌데요. 이럴 때는 정말 미쳐버립니다. 바로 애완견입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의견은 가족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조용한 강아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하루 종일 짖는 개가 있다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서 닭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울면 조금 덜한데 수탉들이 아침에만 우는 거 아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리듬을 타고 노래를 부르듯 울어요. 그러면 나는 좀 잠을 늦게까지 자야 되는데 새벽마다 매일 꼬끼야 하고 닭이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닭 모가지를 비트는 상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간관계도 바짝 붙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둘 때 오래 가듯 집이 약간 떨어져 보이는 적당한 선에 위치해 있는 주택들을 고르는 게 사생활 보호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이 있으면 일단 집값이나 땅값이 낮아집니다. 추후
매매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데요. 혐오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냄새가 아주 지독한 축사, 소음이 매우 심한 사격장이나 군부대, 공포감을 유발하는 공동묘지나 봉안당,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하수종말 처리장, 폐수종말 처리장, 전신주, 공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혐오실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저희 발품 탑부동산이 하는 것처럼 발품을 파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집이 있다면 반경 2에서 3km 내외를 차로 계속 둘러보시고 주변 환경을 익히고 최소 1km 내외는 직접 발품을 팔아 걸어 다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을 구석구석 빠짐없이 보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인근 주민에게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야 될 집이고 팔아야 될 경우 집값을 하향시키는 원인을 미리 제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고통스러운 과수원과 논입니다. 시골 전원에 가면 논, 밭, 과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밭은 괜찮아요. 그런데 과수원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바로 농약 살포입니다. 과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많은 농약을 뿌리는데 그 농약이 바람을 타고 내 집 창문으로 다 들어오게 되죠. 농약 냄새는 상당히 강하고 우리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수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농약을 뿌리게 되어 있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시골 공기를 마시러 내려왔는데 유해 성분이 가득한 농약을 들이키고 있으니 이거 정말 환장합니다. 과수원 못지않게 논도 농약을 많이 뿌려 재배를 합니다. 밭은 그나마 덜합니다. 논은 농약도 문제지만 개구리 울음소리 아시죠? 봄, 여름, 특히 여름에 논에 많은 개구리들이 울어대면 그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 소리를 직접 자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이 아파트 층간 소음도 윗집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중단되고 계속 소음만 신경 쓰듯이 개구리나 기타 다른 소음도 한번 꽂히면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골은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매우 조용해서 작은 소음도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방향이 좋지 않은 집입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방향이 중요하고 제일 좋은 방향은 아시다시피 남향이죠. 북향은 아무리 조망이 좋아도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북향은 기운 자체가 음침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 종일 해가 안 들기 때문에 집 내부에 곰팡이도 생기고 겨울에는 결로 같은 것이 심하고 무엇보다 난방비가 폭탄입니다. 사람도 집도 햇빛을 받아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사시는 경우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멋진 주변 공간에 유혹에 흔들려 좋지 않은 방향의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방향은 절대 신중을 기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취향에 맞게 독특하게 지은 특별한 집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돈이 급한 상황이 생기면 전원주택도 현금화해야 하는데 이런 집은 나중에 매도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환급성이 급격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독특하고 특별하게 지은 집들의 특징은 실용성과 편리함보다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우선시해서 지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건축 자재를 쓴다거나 외형이나 내부 구조가 특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안전과 집 구조 그리고 비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집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투자됩니다. 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되거나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수리함에 있어서 도시에 있는 전문 업체를 불러야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악순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독특하게 생긴 특별한 집을 매매하실 때는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단열이 제대로 안 되는 집.
전원주택에는 단열이 정말 인체의 심장 같은 부분입니다.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합니다.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며 결과는 많은 차이를 냅니다. 겉모습은 멋지고 화려한데 생각보다 주택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나왔다면 더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단열재와 어떻게 시공했는지에 대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겨울철 난방이 잘 되는지,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간단한 단열 확인 방법으로는 현관 문틀이나 창문 틀에 물이 생기고 눅눅하다면 단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열은 중요한 부분이니 여러 돌다리를 두드려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8번째는 계단이 많은 집입니다. 거실에 계단이 있을 때는 따뜻한 공기가 2층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실 계단은 오픈 천정과 함께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열 효율이 매우 신경 쓰이는 곳입니다. 또한 거실 옆에는 주방이 있기 마련인데 거실 계단을 통해 요리 냄새가 2층으로 타고 올라가는 것도 단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기 시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단은 인테리어 효과가 있고 공간 분리도 되기 때문에 1층은 주방 거실로 사용하고 2층은 침실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젊음과 열정을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괜찮은데 세월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이제 허벅지 근육도 빠지고 무릎, 허리 등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는 계단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중환병에 걸려서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환자가 매일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전원주택을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층에 안방에 있고 주방, 거실 등이 있으면 거의 2층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단이 많은 주택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9번째, 지하수입니다. 상수도 개발의 장점은 일단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를 일이 없고 상수도에 오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 검사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식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개발은 수도 비용이 발생하고 수도 사업소에 공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 진입로까지 수도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수도 배관이 지나올 경로의 땅을 파야 하기에 모든 관련 있는 토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쉽게 토지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토지를 구입할 때부터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지하수를 선택하는데 지하수의 장점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고 물을 퍼올리기 위한 전기 요금이 발생하게 하지만 수도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는 장점에 비해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통해 물이 나오더라도 토지 내에 퍼올리는 지하수의 양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수 개발을 통해 나오는 물이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려면 수질 검사를 해봐야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단점은 가뭄이 있으면 지하수의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수를 사서 음식과 식수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샤워나 설거지, 특히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대소변을 보고 변기 물을 내리는 것이 안 될 때는 정말 환장합니다. 이런 단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가족 수에 비해 너무 큰 집. 도시에서 정년을 퇴임하거나 사업을 그만두고 전원생활을 하러 내려갈 때는 좁은 아파트에서 벗어나 큰 집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로망을 누구나 꿈꾸고 희망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거치대와 형식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주택의 크기가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점이죠. 도시에서는 비싼 집값 때문에 작은 평수에 살다가 시골의 넓은 마당에서 2층, 3층으로 된 큰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불편한 리스크들이 따릅니다. 청소나 유지 보수,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고요. 난방비는 폭탄입니다. 작은 집의 장점은 무엇보다 건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의 크기를 줄인 만큼 설비, 인테리어에 투자를 더 과감히 하여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집은 청소가 쉽고 공과금이 별로 나오지 않고 냉난방 효율성도 좋습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을 비교하셔서 본인에 맞게 지혜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전원생활의 목적은 행복한 힐링입니다. 전원주택은 고려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택하시는 분들은 이런 불편함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오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 불편함을 준다면 꿈꿔왔던 전원생활은 현실의 벽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부터 현명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많은 내용과 좋은 주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